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불편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곱지 않은 목소리인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여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할 사이이긴 했었지만 상견례도 안 했고 그냥 집에 인사만 드린 정도였기에 그냥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기할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평탄했고 행복했고 편안했습니다. 3년을 만나면서 서로 언쟁을 하거나 언성 높였었던 적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잘 만났던 것 같은데 새삼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남자 잘못 만나면 여자는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남자한테 얽매여서 좋다라고 하다가 훅 하고 가버린 여자들 혐오했으면서 나도 별것 없는 여자였었구나라는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과오는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함께 있으며 세상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그런 집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컸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나도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극강의 남아선호 사상 쩌는 집안의 아들 출신이더군요. 이건 그의 집에 가서 알게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제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집 안의 행동과 집 밖의 행동이 아예 다른 사람처럼 남자친구도 굴었었는데 인사를 가자, 그렇게 하자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 뒤 인사 가기 전날 제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였었나 봅니다.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챘던 사람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랄까 좀 유별나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경우가 없으신 분들은 절대로 아니고 그냥 요즘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쓰지만 막 양반 찾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 자기 성 이야기하니까 딱 아시더라. 자기네 집안은 대단하게 벼슬하는 사람들은 없었어도 부마? 라고 했던가? 공주의 남편? 암튼 그런 걸 많이 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알고 있었어? 그래? 부마의 뜻은 알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건 몰랐었어. 그런데 내 성만 듣고도 그걸 아셨다고?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가 보네. 놀랍다, 진짜.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러셔. 그러니, 자기가 특별히 조심할 건 없는데, 이상하게만 바라보지 말아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동이나 말 등을. 그냥 조용히 따르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을 테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고. 그게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면 가풍이거든. 역사에 해박하신 분들이라 생각했고 신기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내 조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의 무지함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인사간 여자친구한테 뭐 그렇게 압박 면접을 보시겠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맞지만 우선은 여자친구 입장에서 인사를 가는 것이었으니 조금 얌전한 척, 조신한 척 좀 하자 라고 마음만 먹었었죠. 간단하게 성의를 보일 만한 선물을 사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계속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비에 언제쯤 도착 예정으로 뜨는 거냐면서요. 30분, 15분, 10분, 5분. 거의 이런 단위로 전화가 왔고 왜 자꾸 물어봤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와 계시더라고요.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서 주차에 조금 헤매었었는데 창문을 열란 듯한 제스처를 하시더니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이런 건 남자가 좀 해도 되지 않나? 여자들 대부분 운전에 서툴잖아.
아들이 얼른 저쪽으로 주차 좀 해. 아버지 기다리신다. 주차하다 해 넘어가겠네. 저는 대학 때부터 운전을 했고요.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빠에게 연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답답함을 안겨주는 그런 운전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차도 없는 사람인데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던 제가 운전에 익숙하면 더 익숙하지 남자친구가 익숙하겠습니까? 우선 공손하게 거절을 하고 주차를 한 뒤 내려서 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드는데 그런 거 아시죠?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쌩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 허공에 대고 인사한 것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그날 처음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남동생이 현관에 나와 있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손짓을 하니 남자친구 동생, 그리고 어머니 모두 소파로 이동을 했고, 저도 그들의 동선을 따라 함께 움직였죠. 자, 여기에서 1차 쇼크가 옵니다. 소파는 보통의 평범한 가정 내에서 볼 수 있는 크기였어요. 충분히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신 남자친구 아버지를 중심으로 양 옆에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동생이 앉았는데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파 테이블에 몸을 붙이더니 바닥에 앉는 겁니다. 소파에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말이죠. 바닥에 방석도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앉으시더니 제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옆으로 와서 앉아라 이거였죠. 남자 셋은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쪽에, 여자 둘은 그들에게 정수리를 보이게끔 하는 바닥에.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사실 바닥에 앉는 경우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 거실은 대리석이라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방석은 사치였고 적어도 러그라도 깔려져 있었다면 덜했을 텐데 인사 온 사람을 바닥에 앉히다니. 그리고 앉는 자세도 참 그렇잖아요. 어른들 계시니 양반 다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죄 지은 것도 아니니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인어 공주처럼 옆으로 요래요래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허리가 비틀어지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표정은 썩어가고 내 허리는 비틀어지고 있고 전날 남자친구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나 곱씹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그러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가면 적어도 물 한 잔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냉수 한 잔 못 넘기고 인어공주 다리를 한 채 저는 덕담인지 잔소리인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인사로 오는 게 어딨어? 여자가 남자 집에 아무 생각 없이 들락거리는 거 아닌데. 선물까지 사온 거 보면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건 그렇고 연봉이 좀 되나 보네. 들어보니 차가 그 땡땡이라며. 게다가 이번에 나온 신차. 적어도 그런 차 끌려면 연봉이 5천 이상은 되어야 할 텐데.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 허세만 들어차가지고 소비하는 건 딱 질색하는 사람이야. 카푸어란 말도 요즘 것들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 돈 좀 버나? 아버지, 얘 돈 잘 벌어요. 게다가 집도 있는데요. 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애예요. 일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라니까.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저처럼 회사 다녀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아버지란 사람은 조금 놀라는 눈치이긴 했는데 저는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누군가의 연설이 시작되었죠.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자가 돈 잘 벌어도 결혼하면 가장 중요한 게 내 남편을 향한 내조인 건 잘 알지?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기가 살아서 일도 더 잘 되고 하는 법이야.
왜 남자를 집안의 기둥이라 표현하겠어? 그리고 나는 요즘 애들 딱 잘라 말하는 거 너무 싫더라. 결혼은 둘이서만 좋아하는 거다. 이런 발칙한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게 어딨니?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이야. 화합이 아주 중요하지. 대바라진 애들처럼 선 긋고 우리 부부만 잘 지내고 싶어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셀프 효돈 이런 말도 너무 싫어. 결혼하면 새로운 부모가 생기는 건데 부모와 딸처럼 그렇게 지내야 하지. 머릿속에선 어서 도망가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인어 공주처럼 목소리를 잃은 것도 아닌데 싫어 라고 소리친 뒤 얼른 박차고 일어나서 뛰쳐나와 계속 말이 들렸지만 다리에 마비가 온 건지 아니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나름의 선이 있었는지 묵묵히 그 수많은 말들을 귀에 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집안은 남자들은 그냥 앉아있는 게 취미인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자라는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툭 쳤고 어서 일어나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군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고 어느새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물 한 잔만 줘 라는 남자친구 아버지 말이 들렸고 물 가져다 드려라 라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보고 물을 가져다 드리라고요? 제가요? 그래, 얼른 가져다 드려. 저 컵이 우리 양반 거야. 한 번 씻고 그리고 쟁반은 여기. 여기에 올려서 두 손으로 잘 가져다 드리렴. 이 집안 이상한 집안이었어요. 더 이상 있을 이유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제 손에 들려준 쟁반, 식탁에 올려두고 척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가볍게 인사를 드린 뒤 집을 나오려 하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소파에 박제되어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아니면 소파에 박음질 쳐 놓은 줄 알았었는데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야 왜 그래? 라고 하길래 그냥 저는 한번 쳐다보고 어? 일어날 줄 아네? 나는 또 소파에 박음질 당했는 줄 알았어. 하도 일어나지 않고 쳐 앉아있길래 난 가려고. 더 있을 이유 없잖아. 뭐 제대로 인사도 전에 이런 대우라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얌전 뺄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 같아서 나 간다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저는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라고 할 것도 없죠. 꺼지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전화를 걸으니 바로 받더군요. 그러면서 왜 이제야 전화를 한 거냐고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얼른 와서 다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말할 기회도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하면서 끊더니 한 10분 뒤쯤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전 멘붕 그 자체였었죠. 자기야, 이제 안정됐어. 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었잖아. 좀 이상해도 따라만 달라고. 암튼 지금 다 안정됐어.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가 우리 집안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이해를 하신다고 하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를 바란다고 생각해? 됐어, 됐어. 다 넘어갔다고. 대신에 우리 결혼은 일찍 못할 것 같아. 아, 오늘 못 봤지만 알지? 나 누나 있는 거. 누나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엔 절대로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시네. 내가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짜린지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만약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매형이 내 얼굴을 어찌 보겠냐고 하면서 결혼할 거면 누나네 이사 가거든 하래. 누나네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서 결혼은 천천히 하라고 하시네. 그리곤 잠잠해졌어. 다행이지. 암튼 자기야, 자기 좀 너무했어.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결혼은 하라고 하잖아. 헤어지라는 말은 안 했잖아. 그치? 대가리에 뭐가 들은 건지 기가 찬다, 기가 차. 뭐가 다행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니네 식구가 이사를 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거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네? 야, 니네 집구석 이상해. 무슨 사람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니네 집안의 가풍이라면 더 볼 것도 없겠던데? 니네 부모도 이상하고 그리고 니네 집에 들어간 너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것만 있던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결론은 짓고 싶어서 전화도 했던 거고 받기까지 한 거야. 저기요, 결혼 계속 늦어지시고요. 저는 저 알아서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시죠. 그동안 즐거웠고요. 오늘같이 먹 같은 경험하게 해줘서 기분 먹 같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 최아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좀 된 듯 하더군요. 그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어버버 대길래 이상한데 말까지 이제는 더듬는 거냐 핀잔 주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해버렸습니다. 찾아오고 빌고 하는데 저건 남자친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체가, 집안 자체가 막대 먹은 거 아닌가요?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고 얼른 그 집착쟁이가 저한테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인생 망칠 뻔한 거 맞죠? 분명 연애하는 동안 시그널이 있었을 거예요. 저런 집구석에서 교육받고 큰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어떻게 그걸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집은 그걸 뛰어넘어 모욕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참 더러운 꼴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